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거 다다음 주에 진짜 10%대 보는 거 아닌가 몰라 지금. 어? 지지율 또 최저치 24% 찍었어요. 긍정 평가가 무려 4%나 하락하고. 이런 추세면은 진짜 10% 19% 보겠어. 전 지역 70세 이상 제외하고 전 연령의 부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전 지역에서 부정력 많아지고. 하하 이거 정말 20% 초반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최저치를 경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66%, 긍정 4% 줄고 부정이 4% 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많았다. 대구 경북 긍정 38, 부정 48. 부산 울산 경남 긍정 28, 부정 60.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의 이탈이 좀 심하네요. 연령대로 보면 70대 이상만 긍정 평가가 42%, 부정이 37이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부정 평가가 컸는데 30대 40 대를 보면은 야 긍정이 13, 10%. 야 너무 많이 이 30-40 대의 이탈이 또 심하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래도 긍정 평가가 높은데 부정 평가도 40%에 육박했습니다. 무당층, 이 무당층이 문제예요. 긍정 평가 21, 부정 평가 58. 보수층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긍정 평가 44, 부정 평가 48. 긍정 평가 응답자들은 최선을 다한다 등이고 부정 평가 응답자들은 역시 인사, 경험, 무능 뭐 이런 걸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이 국정 개입 의혹이 증폭됐던 2016년 10월 셋째 주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25% 기록한 바 있고 문재인은 임기 중 최저치가 29였는데 역시 이게 지금 그 어 윤석열 정부의 치명적인 지금 일이 만들어진 거야. 어 이 치명타를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대통령실도 당혹스러워한다. 대통령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이준석이 또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 26% 1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24%야. 이게 탄핵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흡사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이 모두 지금 어떻게 보면 교묘한 운명의 지금 수레바퀴 안에 이 세 사람이 좀 같이 20% 중반대의 지지율로 서로 묶여 있는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아이고 참 답답하네. 아이고 뭐 정말 이거 어쩌냐. 어떻게 이렇게 박살나냐. 정당 지지율 야 이거 참 음. 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 사태가 이준석이 지지율을 상승을 이끌고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요인으로 되었다. 아이고 참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촛불 재연대가 사면 초과에 빠져버린 윤석열 대통령 24%.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물음표를 띄우고 있다. 정치권에선 예고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인사, 경제, 외교 전 분야에서 악재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상황을 수습할 여당은 분란을 휩싸인 끝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예고했다. 이런 추이라면 지지율 10%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빼고 들 가능성도 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도 안 돼 정권 유지를 걱정이 되는 처지에 몰린 모습이다. MB 때보다 심각하다. 전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하락률은 심상치가 않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받았던 25%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고 광우병 논란에 빠졌던 이명박 대통령 20%대로 떨어지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10%까지 추락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 MB 때랑 다르게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MB는 보수 정당의 실세였고 정치력도 있었던 반면에 정치 초보 윤석열 대통령은 당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윤핵관과 이준석 간의 당권 투쟁 이런 상황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45% 이상이면 대통령 국정 동력이 살아있는 지점인데 30%면 위태롭고 25% 미만으로 내려가면 국정 동력은 상실된다. 낮은 지지율로 국정 과제를 순탄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 경제 외교도 시험대에 올랐고 탄핵 가능성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예, 김건희 여사님 리스크에 뭐 여당 리스크에 윤석열 대통령의 코너에 걸리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경고까지 내놨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를 조기에 봉합하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에서의 촛불 광장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5년 전 외침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 국민께서 촛불을 들어야 하냐? 아마추어 외교는 의전 참사를 일으키며 국제적 망신을,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우역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 인연과 극우 인사로 대통령실을 사유화했다. 아, 이거 참 내가 보면서도 지금 여기까지 이제 흘러오는 데에는 이게 이준석을 내치면서부터 이게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랑 그냥 이준석은 냅두면 알아서 임기 끝나고 얘가 말라 죽을 애를 왜 긁어 부스럼 만들어 가지고 이 사태를 만들었느냐. 이게 결국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지는 거야. 이준석을 내치면서 모든 게 다 시작인 거 아닙니까? 왜 공정과 상식이 깨지고 윤석열 대통령 대응을 안 한다고 했다가 들키고 그 이준석을 내치니까 권선동이 나와. 문제는 권선동이 대안이었냐 이거야. 이준석을 내치는 건 좋다 이건데 이준석을 내치고 나니까 권선동이 대안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대안이야. 오히려 더 폭탄이 터진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악재 연속만 나온 거죠.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준석을 내쫓고 나서 대안이 없었던 거야. 대책이 없이 이준석에 대한 증오심, 이준석에 대한 반감으로 애들 내쫓고 이 난리를 피웠더니만 결과가 뭐야? 공정과 상식이 없고 대안도 없었고 대책도 없고 거기에 내부적으로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뭘 선택해야 될지를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다 같이 공동으로 망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죠. 이게 지금 우파 정당, 우파적 이념 여기까지 이제 의심을 받으면서 문제가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게 이념적 배반, 이념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냥 이건 뭐 틀튜브리즘, 윤석열리즘이야 그냥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는 하겠는데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해서 이렇게 왁구를 억지스럽게 짜버리니까 반발들이 너무 커지고 더더군다나 이준석이라는 애가 아예 완전히 무슨 인기가 아예 없는 애가 아니라 얘 자체만으로도 좀 팬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팬덤이 다 이탈을 같이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 당도 지지 안 해. 대통령도 지지 안 해. 아무것도 홍보를 안 해. 그리고 오히려 공격을 해. 이러니까 좌빨놈들이 공격을 안 하고도 손쉽게 윤석열 대통령 곤란하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아무도 여기를 홍보도 안 해주고 호응도 안 해주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으로 둬야만 지지율이 공고히 가고 정책들이 빡세기 때문에 정책들도 이게 탄력있게 전달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사람을 총질하고 숙청하고 니들 나가라고 해서 실제로 같은 동지를 갖다가 북송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같은 당원들 내쫓고 이래버리니까 남는 사람들로 이제 안 돼. 왜 남는 애들이 무능력한 애들이거든. 남는 애들의 사고방식이 뭐 무조건 현실 부정하고 모든 게 조사도 다 조작이다. 뭐 이런 거 믿지 말고 우리가 옳다 뭐 완전히 근거 빈약한 그런 인지부조화로만 정치를 해석하려고 하는 애들 이런 덜 떨어진 애들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로 어떻게 장사를 하냐고 이걸로 어떻게 소를 키우고 외양간을 고칩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각이 안 나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쭉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준석도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도 다 같이 지금 죽는 시나리오야 이거는. 이게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다 같이 죽는 방법으로 가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였거든. 같은 배에 탔으면은 끝까지 같이 가야지. 그게 우파의 의리고 또 그게 정당으로서 당연한 인맥 관리고 이런 건데 이준석이란 애는 걔는 다른 실력은 없다 하더라도 배에 구멍을 뚫을 실력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를 내쫓으면 안 되고 얘를 달래야 되는 거거든. 달래서 "야 너는 이렇게 해 갖고 좀 네가 알아서 사퇴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너 기회 줄게." 뭐 이러면서 달래면 될 거를 애를 갖다가 던져 버리니까 애가
수영 치고 점점점 오고 있잖아. 오면서 배에 구멍을 하나씩 2개씩 뚫고 있는데 그냥 다 같이 우리는 죽는 거야 지금.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이준석의 지지율보다 이게 역전패를 당한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데드크로스가 당해 버렸어. 이준석한테도 지금 따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는 빨리 이거를 해소를 해야 돼요. 이걸 해소할 거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사태부터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 인제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장관들 좀 청소하고 대통령실도 청소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까지 따였어 지금. 34 대 39. 정당 지지율이 그냥 바로 역전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7월 첫째 주니까 이준석 날리면서부터 박살난 거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 이게 인제 요즘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인제 그 보시면은 요즘에 인제 화제가 되고 있는 짤이야. 이게 보면은 정당 지지율인데 이게 이준석이 있었던 1년 동안은 다 민주당을 이겼다라는 거야, 웃기게도. 그리고 이준석이 없을 때는 지지율이 다 민주당보다 밑에 떨어졌다라는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요 구간, 이준석이 있었던 구간에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을 앞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보면은 이게 이준석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교묘하게 우연찮게 지금 저렇게 나왔어. 교묘하게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꾸 이준석의 어떤 가치, 이준석의 어떤 능력이 부각이 되는 지금 상황이 온 거야. 아니면은 정당 지지율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질 못하니까 '야 이거 진짜 이준석이 없으면 안 되는 당인갑다.' 이러고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바꾸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서셔야 돼. 자, 여당 위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52%, 윤핵관, 이준석 순으로 나왔습니다. 어 여길 보면은 뭐 학제 개편은 무려 70%가 반대하고 여당 위기 책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50% 이상, 그다음에 윤핵관과 이준석 비상하게 나왔는데 지금 이 조사는 우리가 조금 걸러서 봐야 되는 게 이준석 같은 경우는 보수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 1 위로 나왔어. 순위가 1 위로 얘가 원인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이 1 위, 핵관이 2 위, 윤석열 대통령이 3 위로 나왔어요. 그 국힘층에서는. 어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좀 걸러서 보실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이제 국힘 지금 남아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하드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준석 비토층만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지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일차적으로는 여전히 그 우파 내에서는 이준석 사태를 가지고 반반씩 나눠졌다고 봐야 돼. 한쪽에는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 윤심 때문이다고, 한쪽에서는 이준석 때문이다야. 근데 이건 이런 식의 갈등은 결국 해결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가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야. 뭐 이준석 하나가 손해를 보든 윤석열 대통령이 손해를 보든 이건 결국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보는 거야. 또 민주당한테 발리게 생겼거든. 이 대통령 지지율 24%의 의미가 뭘까?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선동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큰 사건도 없는데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8주 동안 단 한 번도 반등을 못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논란, 뭐 사적 채용 논란, 권선동 문자 논란, 취약 연령 하향 논란, 다음 주는 뭐? 다음 주에는 낸시 펠로시 논란. 어. 인사 여당 내용, 정책 논란까지 줄줄이 이어졌다. 자, 대통령실은 심각하게 보나요? 24%까지 떨어졌더니 뉘앙스의 변화는 좀 있는데 한번 보시죠. 묵묵히 하다 보면 국민들도 진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라고 했냐? 여론조사에 담긴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하락의 이유를 뭐라고 보냐? 경제위기 상황과 국민의 내용을 꼽고 있다. 즉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본인들의 잘못은 크지 않다고 보는 듯하다. 예. 자, 대통령실의 인식이 국민 체감과는 좀 달라 보인다. 대통령실을 바꿔야 돼요. 내가 몇 번을 지금 얘기하지만 대통령실을 바꾸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준석을 만나든지 해야지. 이거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돼. 이렇게 가 가지고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이준석 빠돌이들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옹호해 주고 홍보해 주고 마케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어떤 현실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 편을 못 들어주는 거야. '이건 좀 아니다.'라고 느낀 거지. 그 사람들이 이준석 빠돌이가 아니야. 지금의 비정상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홍보고 뭐고 안 해 주니까 어떤 정부가 뭐라든 간에 다 반대표가 이미 확 늘어나 있잖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은 일단은 대통령이 포용을 해야 돼요. 다 우리 편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 다 밀어내고 있단 말이지.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어. 이러다 10% 된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냐. 오죽하면 한겨레에다 하소연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한겨레에 가서 얘기했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자 여권의 난맥상에 답답함을 토로하던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한겨레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권의 수뇌부가 우리 얘기 안 듣는다. 한겨레가 좀 더 지적을 해달라. 오죽하면 한겨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냐고. 자, 내부적으로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이준석을 이렇게 날려버리면서 대통령한테 찍히면 끝장이라는 공포가 더 커지고 얘기를 하면 경청하고 그럴 수 있구나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말만 하면 반발로 비치니 얘기할 수가 없다. 자,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동의를 위한 의원총회에서도 침묵이 찬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다면서 반발도 있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 탓에 의총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도 적지 않았다. 자, 이 와중에 휴가를 떠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많다. 낸시 펠로시를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로 가름한 건 중국을 의식한 절충적 제스처이기도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한미동맹을 무시했다는 불만이 많다. 20%대로 폭락한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이 겸손하지 않고 권선동이가 구설을 만들어 일을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휴가를 가냐. 민생이 날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직무 태만이다. 대통령은 2년 뒤 총선, 5년 뒤 대선에서 평가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국정평가는 하루하루 쌓이는 거다. 완전히 개판이다. 경제가 퍼펙트 스톰이고 펠로시가 왔는데 대통령 휴가 갔다. 동네 구멍가게 사장도 휴가 갔다고 이렇게 안 한다.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에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있냐. 25년 만에 미국 하원 의원이 왔는데 하원 의장이 왔는데 우리는 휴가 갔다고 대통령이 안 만났다. 지금까지 왜 한미동맹을 그렇게 외쳤냐. 대통령실을 한 번 쓴 사람을 계속 쓴다는 영웅의식에 빠져있지 말고 제대로 된 군기반장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0%곧 온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론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민심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다. 강승규는 인터뷰에서 이상민, 박순애 장관 보고 야당이 싫어하는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냐면서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건설 이 후원 업체가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쪽 측면만 보고 사적인 인연 때문이라고 하는 건 프레임이다. 대통령실의 아전인수격 해석에 국민의 초선의원은 이렇게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조한 법과 원칙, 공정화 상식의 잣대에 본인에게 너무 관대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엄격한 칼집이었지만 지금은 법과 원칙을 본인에게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